이제 그 회사의 대주주나 그 차기 주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경제 흐름을 게임에 담았다. 호텔업계 인수합병을 테마로 한 어콰이어. 1962년 첫판 발행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팔리고 있는 밀리언셀러 어콰이어는 뛰어난 게임성과 전략으로 최고의 경제 게임으로 군림하고 있다. 어콰이어와 함께 경제 감각과 게임의 재미 한꺼번에 느껴보자. 보드게임의 명예의 전당이 있다면 당연히 올라야 할 게임, 그리고 시드 잭슨의 브루의 명작, 또 최고의 경제 게임이라는 그런 찬사를 받고 있죠. 1962년 초판이 발매된 이후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데요. 뛰어난 작품성과 재미를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게임의 주제는 호텔 체인 합병을 테마로 하고 있는 비즈니스 게임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식 합병이라는 어려운 테마를 굉장히 명확한 규칙과 뛰어난 게임성으로 풀어간 이 시대의 진정한 명작입니다. 네, 게임 설명을 도와주실 안준수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콰이어는 주식 게임이라고 들었어요. 예, 예. 근데 주식하면 좀 어렵잖아요. 어떤가요? 예, 뭐 저도 주식하면 좀 어려운데요. 이 어콰이어라는 게임은 1962년에 시드 잭슨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그 어려운 주식 시장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 게임으로 아주 호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우리 주식 시장을 어렵지 않게 배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먼저 구성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게임이 진행되는 게임 말판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 게임의 말판에는 숫자는 1부터 12까지 그리고 A부터 I까지 이렇게 108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알파벳과 이 숫자에 같이 맞을 수 있는 블럭이 역시 이제 108개가 이렇게 다 108개 맞습니다. 준비되어 있고요. 만약 이 블럭들이 같이 연이어서 플레이될 경우에 체인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인을 표시하는 7개의 체인을 표시하는 각각의 건물들이 있고요. 그 체인들에는 25개의 주식 카드들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폐가 그 게임에 플레이된 지폐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각 체인들의 현 주식 시세를 알 수 있는 그리고 또 보너스 수치를 알 수 있는 게임 합의 테이블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먼저 게임의 준비는요. 임의로 플레이어들이 한 타일씩을 먼저 뽑으시고요. 뽑아보시겠어요? 예, 그리고 요거를 알맞은 게임판 위에 올려놓습니다. 저는 11D가 나왔고요. 이 아이가 나왔고요. 그러면은 낮은 숫자를 뽑으신 분이 선이 됩니다. 만약 숫자가 같을 경우에는요, 이 알파벳이 먼저 알파벳 우선순위가 선이 되겠죠. A에 가까울수록 선이 되시고요. 돈은 6,000씩 나눠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잔돈으로 가져가시면 또 게임 중에 편하시겠지만 일단 오늘은 6,000 큰 돈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기가 플레이할 수 있는 회사의 건물들을 6개씩 보지 않는 상태에서 임의로 뽑아갑니다. 예, 그리고 자기는 볼 수 있고 상대방은 보여줄 수가 없겠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안내 테이블에 보면은 현재 체인의 시세와 그 보너스를 알 수 있는데요. 이거 좀 외우기가 힘드니까 한 개씩 보고 참조하시면서 플레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플레이의 준비가 되겠습니다. 네, 구성물이랑 게임 준비까지는 다 완성이 됐는데요.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네, 이제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뭐 일반 주식시장에서도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되겠죠. 이 어콰이어 게임 역시 게임에 끝났을 때 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1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돈을 어떻게 버냐 하면요. 게임을 한번 플레이 해보시면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실제적으로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순서가 되면, 제 순서라고 먼저 가정을 하고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기의 순서가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6개의 타일 중 1개를 플레이 하시면 됩니다. 저 같으면은 이렇게 3I에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2개 이상 붙어서 설립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옆에 있거나요, 뭐 알맞은 수는 아니지만 뭐 위에 생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은, 요건 안 되겠죠. 이렇게 연결되면은 하나의 체인을 설립하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체인을 만들었고 제타라는 회사를 체인을 한번 설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를 설립한 사람은 보너스가 하나 있는데요. 요 해당하는 주식을 한 장
공짜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차례에 주식을 3장까지 사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살 수 있는 주식은 제타밖에 없어요. 제타 회사만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해서 저는 제타를 3장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타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되겠죠. 예, 그리고 이 주식의 가격은 이제 첫 번째 받은 건 공짜고요. 이 안내 테이블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제타라는 회사의 체인 건물은 2개가 있죠. 그럼 제타에서 2개를 보시고요. 여기에 주식에 해당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당 200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주를 샀기 때문에 600을 주고 1,000원 주고 400을 받으면 되겠죠. 예, 주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개를 플레이했기 때문에 블럭을 다시 한 개의 블럭을 임의로 받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자기의 차례고요. 또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는 4H를 놓을게요. 네, 조금 체인을 설립하셨네요. 이 건물을 세울게요. 예. 그러면 한 장을 가져가고 공짜로 보너스로 받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예. 3장을 사겠습니다. 사실 때는 이제 제타를 사실 수도 있고요. 잭슨은 사실 수도 있는데 전략적으로는 잭슨을 사시는 게 더 유리하시겠죠. 그러면 $1,000를 내고 마찬가지로 잭슨의 가격은 이제 안내표를 참조할 때 제타의 가격과 똑같기 때문에 한 주당 200씩 600을 내고 사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00이 남죠. 예. 그 주식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장수를 알지 못하게 이렇게 비공개로 가지고 놓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턴을 플레이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게임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제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겠죠. 기본적인 돈을 버는 전략은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그에 해당하는 회사의 규모를 늘리시는 거예요. 그럴수록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기본적으로 저는 노란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일 인접한 블럭을 이렇게 플레이하게 된다면은 이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 블럭이 2개일 때 노란색 회사를 주식 한 장을 200씩 주고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사와서. 근데 한 개의 블럭을 더 플레이함으로써 노란색 회사의 주식 한 장당 가격은 300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만큼 주식의 장수만큼 100씩 이득을 보게 되겠죠. 그게 기본적인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한꺼번에 많이 올리실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와 이 회사를 합병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3H라는 블럭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블럭을 이렇게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레이 했다는 뜻으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플레이를 하시고요. 그러면 블럭이 작은 회사가 블럭이 큰 회사에게 합병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는 없어지다 가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회사의 규모는 갑자기 커지게 되겠죠. 4개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빨간색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산이 많이 올라가게 되겠고요. 그런데 없어진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손해를 보는 건 아니거든요. 없어진 회사 한 개가 없어졌다면은 그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공개를 하셔야 돼요. 노란색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노란색 회사의 주식을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둘, 넷, 여섯, 7장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여기 또 가지고 6장. 계시네요. 6장을 가지고 계시고요. 일단 공개를 해서 가장 많은 숫자의 주식을 가지신 분은 또 테이블에 보시면은 보너스 금액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3개일 때 없어졌기 때문에 3개를 보시고 메이저리티, 가장 많으신 분의 보너스는 3,000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3,000을 그냥 받아올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6개를 가지신 분은 두 번째로 많은 주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1,500의 보너스를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진 회사의 주주들도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겠죠. 대신 가장 많이 가지고 있거나 혹은 두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거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주식은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현재의 시세에 맞게, 현재의 시세는 제타가 3개의 블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식 한 장이 300이 되기 때문에 한 장당 300에 다시 은행에 파실 수가 있습니다. 놓으시고 은행에서 돈을 가져오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노란색 회사가 없어지면서 빨간색 회사가 이제 커졌죠, 규모가. 그래서 이 빨간색 회사의 주식을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 대신 요거 2장과 빨간색 주식 한 장, 또 2장과 한 장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혹은요, 요 노란색 기업은 지금 없어지지만 다음에 또 설립될 수도 있거든요. 다음에 예를 들어서 1A를 플레이하시고 플레이했다고 가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설립될 수도 있겠죠. 그때를 위해서 이 주식은 계속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의하실 점은 빨간색 회사가 방금 노란색 회사를 인수하심으로써 이 타일의 개수가 2, 4, 6, 8, 12개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11개 이상의 이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다른 기업에서 흡수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게임 끝까지 남는 기업인데 이러한 기업을 안정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회사도 10개 훨씬 이상의 블럭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이 빨간 회사도 10개 이상의 블럭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두 회사가 서로를 합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는 타일 2개, 지금 4F와 5F 같은 경우는 플레이를 게임이 끝날 때까지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타일을 영구 금지 타일이라고 하는데 만약 어떤 플레이어께서 그런 타일을 가지고 계신다면 자기 차례에 자기의 모든 플레이를 마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타일을 확인해 주신 다음에 그 타일은 게임에서 제외되고요. 새로운 타일로 보충해 오실 수가 있습니다. 금지 타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가지 종류의 금지 타일이 더 있는데요. 임시 금지 타일이라고 모든 기업, 7개의 기업이 지금 플레이판 위에 다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8번째 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타일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1A나 2B나 3A가 되겠죠. 이런 블럭을 가지신 분은 임시적으로 그 블럭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임시적이냐면요. 만약 아까 이런 식으로 노란색 기업이 없어졌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여기에 체인들을 붙이시면 노란색 기업을 다시 설립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의 기업이 없어지면은 다시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블럭은 임시 금지 블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게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에 종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 그럼 이제 게임이 끝나는 상황을 알아야 되겠죠. 이제 계속 플레이할 수는 없으니까. 게임이 끝나는 조건은 2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요 색깔의 기업, 이제 퀀텀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한 기업이 블록 수가 41개 이상이 될 때, 41개 이상이 되는 거대 기업이 되었을 때 게임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 세보면은 42개거든요. 그러면 게임이 종료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요, 요 친구가 없다고 가정을 하시고요. 지금 존재해 있는 모든 기업이 11개 이상의 블럭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즉 안정화 기업이 되었을 때 지금은 요 빨간색, 초록색, 요 색깔까지 모두 안정화 기업이 되었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역시 게임을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 2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때 바로 게임이 종료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플레이한 플레이어의 선택에 의해서 종료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플레이어로 또 넘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플레이어가 또 판단해서 플레이를 하신 다음에 게임을 또 끝내실 수도 있고 계속 이어가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게임이 요 3기업이 남아서 종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제 주식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 퀀텀이라는 기업의 주식은 게임이 끝났을 때 다 주식을 공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공개됐고요. 먼저 누가 가장 많은 퀀텀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주식을 가지신 분은 역시 게임 중간과 마찬가지로 보너스를 받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퀀텀이라는 테이블 위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41개 이상의 블럭을 가지고 계시죠. 41개 이상이고 가장 많은 주식을 가지신 분은 12,000의 보너스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주식을 소유하신 분은 6,000의 보너스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겠죠. 여기서 동점이 나오실 경우에는요. 2개를 더해서 18,000이 되겠죠. 사이좋게 반씩 나눠 가지시면 됩니다. 9,000씩 9,000씩 나눠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주식은 지금의 현 시세에 맞게 한 장당 1,200씩이 되겠거든요. 그렇게 은행에 팔고 돈으로 받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자기의 돈이 되겠고요. 자, 퀀텀을 처리했다고 가정하시고요. 또 잭슨을 또 처리한다 하면은 역시 잭슨 주식을 가지신 분들이 또 주식의 개수를 세셔서 메이저와 마이너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또 받으시고요. 역시 주식도 현 시세에 준하여서 은행에 처리하시고 돈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처리를 많이 하셨다고 치고요. 이 초록색 기업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파에는 이 노란색 기업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혹시나 하고 이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게임이 끝났을 때 노란색 기업이 설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주식은 아깝지만 그냥 쓰레기로 버리고 말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식을 처리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액, 최종 금액을 가지고 서로의 순위를 결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신 분이 1등이 되는 게임이겠죠. 지금 일단 게임 중에 좀 일어날 수 있는 조금 특수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제 주의해야 될 2가지 사항 정도만 제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먼저 이 기업 중에 이제 합병이 일어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6B를 플레이해서 두 기업이 합병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숫자를 세보면요. 두 기업의 블럭이 동수예요. 여기도 9개의 블럭을 가지고 있고요. 9개의 블럭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 합병을 시키실 때는요, 합병을 시키는 타일을 플레이한 플레이어의 마음대로 어느 기업은 무너지고 어느 기업은 살아남을 건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6B를 플레이했다. 저는 이 회사가 더 좋거든요. 이 회사를 없애버리고 이 회사로 통합시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럭을 플레이하시는 분의 마음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또 잘 일어나지 않는 특수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3개의 기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10G를 플레이하게 되면요, 3개의 기업이 동시에 합병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자, 이제 이런 경우에는 먼저 이렇게 블럭의 개수를 세어서 이 기업은 4개, 노란색은 3개, 파란색은 2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큰 기업이 제일 큰 기업에 먼저 합병이 됩니다. 합병이 될 때는 역시 이 주식을 가진 분들이 보너스를 나눠 가지시고 주식 처리를 하시고 합병이 되겠죠. 그럼 이 기업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으로 작은 기업에 주식을 가지신 분들이 주식을 처리한 다음에 이 기업도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나머지 기업은 가장 큰 블럭을 가지고 있던 그 기업의 블럭들이 되겠습니다. 이 2가지 사항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4가지까지 이 기업의 인수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도 두 번째로 큰 기업이 가장 큰 기업에게, 세 번째로 큰 기업이 가장 큰 기업에게, 네 번째로 큰 기업이 가장 큰 기업에게 이렇게 합병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콰이어를 배워봤는데요. 경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쉽게 이해를 하시고 재미있게 게임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매니저님과 게임을 하면서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까요? 예, 그럼 실제적으로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돈은 아까 6,000씩 가지고 시작한다 했죠? 그래서 6,000씩 나눠드렸고요. 자기가 타일을 비공개 상태에서 6개씩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자, 6개씩 한번 가져가 보실까요? 그리고 이 타일은 자기만 볼 수 있게 이렇게 놓으시고 보시면 됩니다. 6개의 타일을 보시고요. 플레이어는 6개의 타일과 현금을 가지고 게임을 시작한다. 자신의 턴에는 타일을 보드에 올리고 타일 2개가 이어지면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그 다음엔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3장까지 구입할 수 있다. 블럭을 하나 플레이하겠습니다. 전 3이라는 블럭이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럼 회사를 한 개 세울 수가 있고요. 빨간색 기업 잭슨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은 보너스 한 장을 받았고요. 네, 공짜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살 수 있는 주식은 잭슨밖에 없기 때문에 잭슨은 현재 2블럭일 때 한 주식의 가격이 200이 되겠네요. 그러면 3장을 최대 한 턴에 3장까지 살 수 있으니까 보너스를 제외하고 3장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600을 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한 개의 타일을 가져와서 6개로 타일을 채움으로써 제 턴이 끝나게 되는 거고요. 다음 분이 플레이 하시면 됩니다. 이걸 주식은 비공개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레이를 하심으로써 빨간색 주식을 가지신 분이 더 이상 자산 가치가 높아지셨죠. 네, 그리고 주식을 사실 수 있습니다. 자기의 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하다. 타일을 올리고 주식을 매입하고 기업을 합병하고 예, 3장까지 사실 수 있습니다. 저 보면은 방금 블럭을 붙이심으로써 잭슨 주식의 가격은 300으로 올랐거든요. 300을 3장을 했기 때문에 900을 돈을 은행에 내십니다. 주식을 사는 액션까지 하셨고요. 그 다음에 블럭을 하나 뽑아서 네, 가져가시고. 저는 없기 때문에 1 넣어줄게요. 예. 한 가지를. 예. 회사는 세우시지 못하셨지만 주식은 사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식을 사실 때는 이제 2가지 고려사항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내가 이 회사의 메이저 주주나 마이너 최소한 2등의 주주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주식을 사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예. 이거 얼마를 내야 되죠? 한 장을 사려면? 아까 한 장에 300씩이었기 때문에 한 장은 300입니다. 한 장을 살게요. 예. 그 블럭을 가져가셨죠? 네. 이렇게 플레이가 된 거고요. 게임에 참가한 리포터와 PD도 각각 회사를 설립하고 주식을 보유하며 게임을 해나가고 있다.
8F라는 타입이 있어요. 이건 일단 이제 기존 기업의 개수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뒤집어 놓고요. 그러면 이 두 개의 기업이 합병이 되는 거죠. 지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같은 세 개의 블럭의 기업과 세 개의 블럭이 합병됐기 때문에 방금 합병을 일으킨 제 마음대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망했다. 그럼. 피닉스라는 기업을 없앴고요. 그래서 피닉스라는 주식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주식을 다 공개하셔야 돼요. 예, 숨김없이 공개하셔야 됩니다. 네. 예, 없으시죠? 예,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피닉스가 3개일 때 무너졌죠? 네, 그래서 피닉스에서 3개의 섹션을 보시고요. 메이저 제일 많으신 분은 5,000원 드시고 그 다음으로 많으신 분은 2,500을 드시는데 저 혼자 주식을 독점했기 때문에 저는 7,500을 혼자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예. 그러면 5,000. 적당한 돈이 떨어지는 타이밍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그러니까 기업을 무너뜨림으로써 돈을 좀 이렇게 받아오실 수가 있겠죠. 돈을 받아오고, 이제 요 회사는 다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그 대신 이제 퀀텀이라는 기업이 주식을 가지신 분은 상대적으로 이제 많은 이득을 또 받으실 수 있겠죠. 저는 이 주식을 그냥 계속 보유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팔 수도 있고, 또 요 기업의 주식과 2대1로 바꿀 수도 있지만, 저는 계속 가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블럭을 또 하나 뽑고요. 하나 깎고. 없으니까. 경제 개념에 익숙치 않으면 처음엔 다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하지만 조금씩 게임을 하다 보면 경제의 흐름을 읽는 안목이 생긴다. 아직 게임 초보인 우리의 리포터와 담당 PD 이미 받은 돈을 다 써버리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그냥 넘어갈게요. 주식을 사기에 앞서 자신이 가진 돈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단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한 개씩 한 개씩 차례로 계산해봐야 되거든요. 그럼 일단 노란색부터 가장 작은 것부터 계산해볼게요. 제타가 되겠고요. 노란색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은 다 보여주셔야 됩니다. 노란색. 잽다. 4장. 노란색 있으세요? 아마 없으시죠? 아까 제타 다 파셨죠? 그래서 2개일 경우에 제타 많으신 분은 2,000. 그러면 안 되네요. 인수합병이 끝난 순간 게임이 종료되고 가장 많은 돈을 가진 플레이어가 승리한다. 3만원. 3만 1,000, 3만 2천. 3만 제 금액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6만 한 3천 정도 되네요. 게임은 매니저의 압승으로 끝났다. 네, 지금까지 게임을 해봤는데요. 매니저님이 월등하게 이기셨어요. 그 매니저님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저만의 비법은 아니고요. 일단 뭐 저는 여러 번 플레이를 해봤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전략은 중간에 적절한 기업을 세워가지고요. 그 기업을 큰 기업에 이렇게 합병시키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대주주와 2등주주의 어떤 보너스를 적절히 좀 챙기는 것. 그래서 현금 동원력을 가지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서는 이렇게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주식을 삼으로써 이제 이 주식이 처리될 때, 첫 번째 목표는 대주주가 되는 것. 이제 하다못해 2등이라도 보너스를 먹을 수 있는 것도 뭐 역시 좋은 전략이 되겠습니다.